어서오세요. 클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우의 수에 이어서 순열이라는 내용이거든. 순열이라는 의미가 이렇습니다 하고 책마다 문장 설명이 쫙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글자를 읽는다고 해서 개념이 확 와닿는 건 아니거든. 물론 글만 읽어도 이거 뭔지 알겠어 하고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와, 굉장히 좋은 그 지능을 타고난 학생이야. 부모님께 감사드려야 돼. 물려받은 지능이 따봉. 근데 일반적으로는 글만 봐가지고는 진짜 그 속에 담긴 개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제들을 통해서 긴가민가 했던 내용들을 예제를 통해서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렇게 구분해 가면서 개념을 점점 탄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글자를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파헤쳐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그게 개념의 설명만 봐가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는 것. 개념도 이해해야 되지만 문제도 계속 같이 풀어나가야 돼. 알겠지? 뭐 수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이해만 해도 해가지고 뭐 내용이 끝난다? 그거 아니지. 암기만 해서 끝난다? 그거 아니지. 이해를 하면서 암기를 동시에 해야 되고 개념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돼. 따로따로 하면 효율이 떨어져.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 있어. 같이 해야 효과가 좋아. 물론 선생님 강의는 개념 강의라서 개념 설명만 해주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듣고 문제 안 풀어보면은 효과가 떨어지는 거야. 강의 듣고 나면 혼자서 책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혼자 책 보고 개념 분석해보고 그리고 연속으로 문제를 풀어봐야지 효과가 증대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럼 오늘 내용이 순열이라 그러는데 순열은 그럼 그 문장상으로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알아볼까?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네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몇 개 있는 거다? n개 있는 거다. 뭐 서로 같지 않은 n개의 대상이 있는 거다. 뭐 알파벳이 있다 그러면 A, B, C, D, E가 있다. 뭐 숫자가 있으면 1, 2, 3, 4가 있다. 그 중에서 몇 개를 고른다? r개를 골라. r개를 택하여. 근데 고른다고 하는 행위는 뭔가를 선택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때 r개의 범위는 골랐으니까 0보다는 크고 원래 있는 것이 n개밖에 없어. 뭐 10개면 10개밖에 없어. 10개 중에서 고르는 건데 20개를 고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원래 있던 개수보다는 더 커질 수는 없다. 그래서 n보다는 작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걔를 어떻게? 일렬로 나열한다. 일렬로 나열. 이 일렬로 나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오는 것, 두 번째 오는 것, 세 번째 오는 것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뭘 고른다고 할까? 뭐 A, B, C, D, E가 있다. A, B, C, D, E 5개의 알파벳이 있다고 보자. 그럼 걔를 골라. 그리고 일렬로 나열을 해. 몇 개 고르냐면 뭐 한 3개만 고른다 하자. 그러면 한 개 고르고 2개 고르고 3개를 골랐어. 이게 첫 번째 뭐가 오고 두 번째 뭐가 오고 세 번째 뭐가 오고가 의미가 다 다르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를 고르고 두 번째 B를 고르고 세 번째 C를 고른 경우와 첫 번째 B를 골랐는데 두 번째 뭐 C를 고르고 세 번째 A를 고른 경우와 뭐 첫 번째를 C를 골랐는데 두 번째 A, 세 번째 B를 고른 경우가 각기 다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일렬로 나열한다는 것이 첫 번째에 누구하고 두 번째에 누구하고 세 번째에 누구하고가 순서가 다 있다. 순서 다르게 나열되어 있으면은 다른 경우의 수다.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쿠키가 자꾸만 나한테 와가지고 또 키보드 누르고 뭐 가리고 이렇게 화면 막 누르고 이렇게 사고 칠까봐 일부러 산책 보내버렸어.
야, 너 놀러가. 문 열어줘가지고 잠깐 보내고 오느라고. 어, 그래서 만약에 이거 예를 들 때 A, B, C, D, E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고른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A, B, C만 써 있으면은 원래가 몇 장 있었는지 모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5개 중에서 3개를 골랐어요라고 표현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걔를 순서대로 나열했어요. 이걸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기법이 있습니다. 그 표기법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어. n 하고 순열을 영어로 하면은 permutation 이렇게 부르거든. 순열을. 그래서 첫 글자를 따오겠지. 뻔하겠지. 그래서 n 하고 p 쓰고 몇 개를 골랐어요 해서 r 이렇게 표현을 해. npr 이게 의미가 n개 중에서 r개를 골라가지고 일렬로 줄 세웠어요. 이 의미야. 그럼 방금 한 거를 예를 들면은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골라서 일렬로 줄을 세웠어요가 되는 거지. 일렬로 줄을 세웠어요. 되겠나? 그러면 이렇게 5장 중에 3장을 골라가지고 줄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는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계산을 해보자. 몇 장을 고른다고? 3장을 고를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고르는 장수가 1장, 2장, 3장 이렇게 고르면 돼. 근데 고를 때 처음에 고르는 것은 후보 누구 중에서 A, B, C, D, E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되는 거지. 총 5가지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돼. 그리고 만약에 처음에 B를 골랐어. 그럼 두 번째 고를 때는 한 장 제거되고 남아있는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래서 이때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남아있는 A를 고르거나 C를 고르거나 D를 고르거나 E를 고르거나 넷 중에 하나야. 그 다음에 또 뭐 C를 골랐대.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를 때는 2장이 제거되고 난 남아있는 3장 중에서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는 3장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다 골라야지 한 사건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얘는 연속으로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래서 곱하기 계산이 되는 거라. 됐나? 개념상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그렇게 찾기가 번거로우니까 5P3이 되어 있으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식을 적자. 어떻게 하냐면 5부터 시작을 해서 순서대로 5, 4, 3, 2, 1 순서대로 몇 개를 3개를 곱하자. 5P3 되어 있으면 5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몇 개? 3개를 곱하자. 그래서 5, 4, 3, 3개. 오케이? 그럼 다른 예를 또 들어봐야지. 7, P, 2.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의미상으로는 7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야. 그런데 방법상으로 값을 구할 때는 7부터 몇 개를 연속으로? 2개를 연속으로. 그래서 7, 6, 5, 4, 3, 2, 1 있을 건데 7부터 2개만 써라. 6, 7, 42. 오케이? 4, P, 3. 얼마부터? 4부터 연속으로 몇 개를? 3개를 써라. 4, 3, 2. 연속으로 1개, 2개, 3개. 2, 3은 6, 6, 4, 24. 되겠니? 해서 의미는 이렇습니다. 근데 식을 적을 때는 n개 중에서 r개를 택했잖아. 그러면 n부터 점점점 1씩 작아지면서 연속으로 곱하는데 몇 개만, 3개만 딱 적어라. 이렇게. 되겠지? 그럼 제일 위에 대표적으로 NPR, n개 중에서 r개를 고른다 그랬는데 그럼 얘는 계산식이 어떻게 나와요? 몇 개 중에서 몇 개부터? n개부터. n개부터. 그럼 n 곱하기. 그 다음에는 n보다 1 작은 값이 나와야 되겠지. 두 번째는 n 빼기 1이 나와야 되고 세 번째는 또 얘보다 또 1 작은 값이 나오잖아. n 빼기 2.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얼마가 곱해지는데
이걸 찾아야 하거든. 그걸 찾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보자. 얘가 첫 번째 고른 거, 얘가 두 번째 고른 거, 얘가 세 번째 고른 거. 봤더니 첫 번째 골라버리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개수가 여기보다 1 작게 남아있거든. 두 번째까지 골라버리면 남아있는 개수가 원래 n보다 2 작게 남아있거든. 2 적게 남아있거든. 세 번째 골라버리면 그 다음 남아있는 개수가 n 빼기 3개 남아있겠지. 그 중에 골라야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R번째를 쓰고 싶은데 R번째 쓰기 전에 R번째 앞에 거도 써줄까? R 빼기 1번째 R 빼기 1번째 그리고 마지막에는 R번째. 그러면 R 빼기 1번째를 골랐다. 남아있는 게 몇 개 남아있어? 전체 n개에서 R 빼기 1번째 얘 골랐으니까 얘를 빼고 나머지가 여기 남아있겠지. 그 남아있는 거를 이때 고르겠지. 가로를 풀면은 n 빼기 r 더하기 1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 마지막 거를 써주면은 이제 요거는 얘를 쓰기 위한 힌트로 적은 거고 이거 없애버리고 이제 마지막 게 r번째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n 빼기 r인데 더하기 1 되어 있는 요만큼의 값이 나오는 거야. 규칙은 이해하겠죠? 하나 골랐으니까는 그 다음에 고를 때는 하나가 적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1이면은 빼기 1이고 2면은 빼기 2고 3이면 빼기 3인데 r 앞에가 뭐 있냐면 r 빼기 1이 있다는 거지. 요 바로 앞에가 r 빼기 1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n에서 r 빼기 1이 있는 이 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n과 r의 범위를 알아보면은 당연히 r 같은 경우에는 0보다 크고 n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 n, r 그러면 사실은 별거 아니라도 n, r 그렇게 읽으면은 좀 어려워 보이거든. 그래서 실제 수를 대입해서 예제를 먼저 보여준 게 숫자 넣어서 하면 별거 아니야. 쉬워. 5부터 줄줄이 3개 적고 7부터 줄줄이 2개 적고 4부터 줄줄이 3개 적고 콜? 근데 또 이게 뭐 몇 개 중에서 줄줄이 적는데 딱 몇 개만 적는 게 아니라 있는 거를 다 순서로 쭈루룩 다 적으라는 것도 있어. 그런 표기법도 있어. 만약에 5개가 있다. 그러면은 5개를 다 적어라. 5, 4, 3, 2, 1. 10개 있다. 10개를 다 적어라. 19, 8, 7, 6, 5, 4, 3, 2, 1. 끝날 때까지. 중간에 끊지 말고. 그래서 끝까지 경우의 수를 다 적어라 하라는 표현이 뭐냐면 n의 미안. 지금도 밤새고 계속 수업을 여러 개 동시에 찍고 있는 거라 가지고 n의 계승이라고 부르는 거야. n의 계승, 5의 계승, 10의 계승. 근데 일반적으로는 얘를 영어로 팩토리얼이라고 말을 해. 5 팩토리얼, 10 팩토리얼. 표기는 어떻게 하냐면 느낌표. 얘가 표현 방법이야. 그래서 이런 거 5하고 팩토리얼 이렇게 5하고 느낌표를 하잖아. 그럼 5의 계승을 말하는 건데 이 5의 계승이라고 부르는 이 의미가 뭐냐면 5부터 끝까지 다 적으라는 얘기야. 어떻게? 5, 4, 3, 2, 1 끝날 때까지. 이 NPR 같은 경우에는 R개만 적었잖아. N부터 시작해서 R개만. 5부터 시작해서 3개만 적었거든. 7부터 시작해서 2개만 적었거든. 4부터 시작해서 3개만 적었거든. 근데 얘는 5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적는 거야. 그래서 물론 사이는 곱하기 값이 나오는 거고. 뭐 3팩토리얼이다. 3의 계승이다. 그러면 3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순서 끝까지 다 적으라는 거야. 한 방에 끝까지 빡! 되겠니? 얘를 일반화된 표현을 쓰면은 n 팩토리얼이다. 그럼 얼마부터? n부터 n 곱하기 그 다음에 n보다 1 작은 값이 나오겠지. 가로는 생략을 하고 n보다 1 작은 값이 나올 거니까 n 빼기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는 얘보다 또 1 작은 값이 나올 거니까 n 빼기 2가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쫄쫄쫄 곱하기가 될 건데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1 될 때까지.
연속으로 빡 줄줄이 다 곱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쌤 NPR 이런 방식으로도 이렇게 연속으로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지? 할 수 있을 것 같지? 왠지. 봐봐. 이 같은 경우에 5개 중에서 몇 개를, 5개를 써버리면은 같은 값이네. 얘는 3개 중에서 몇 개를, 어, 3개를 다 골라버리면 같은 값이네. 아, 얘들은 서로 같은 값을 의미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지? 그러면 n으로 표현된 일반적인 이론 값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중에서 n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른다고 표현을 하면 돼? n개를 다 고르겠다. 되겠니? 그래서 npn과 n 팩토리얼 얘는 서로 같은 값이다. 그러면 또 약간의 의문이 들면 좋은데 의문이 들란가 안 들란가 모르겠네. 의문이 들면 좋은데 어떤 의문이 들면 좋냐면 쌤 얘랑 똑같으면요 그냥 n 팩토리얼 n개승 얘랑 똑같으면요 3 팩토리얼 3개승 얘랑 똑같으면 5 팩토리얼 5개승 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요. 얘처럼 5, 3 이렇게 값이 다르면은 n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나요? 라는 의문이 들면은 참 좋거든. 그런 의문이 들었다는 가정하에 또 이제 파헤쳐 보는 거지. 아, 이 n하고 r하고 다를 때 얘를 n 팩토리얼로 표현할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n 팩토리얼이라는 것 자체가 n부터 시작해서 1부터 곱하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가 좀 편한 뭔가 감이 좀 들거든. 그래서 얘들 사이 관계를 좀 파헤쳐 보는 거야. 지금부터 연구를 시작해 보는 거야. 만약에 5, P, 3이 있어. 그럼 이 같은 경우에 뭐 하라는 거였냐면 5부터 시작해서 연속으로 몇 개? 3개 곱하라. 5, 4, 3 이거였지. 근데 얘를 n 팩토리얼과 연관시키기 위해서 그냥 무작정 에라 모르겠다. 5팩인 것처럼 다 곱해버리자. 즉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쌤 저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끝까지 갑니다. 달립니다. 이렇게 다 곱해버렸어. 그런데 얘가 얘와 같은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사라져야 되는 거지? 이제 과정이 살살 보이나? 누가 사라져야 하냐면 5부터 3까지는 원래 쓰여져야 될 값이고 얘 두 개는 있으면 안 돼. 얘 두 개는 소거시켜야 돼. 그러면 2부터 1까지 이 곱한 요만큼만 없애면 되겠네. 이만큼만 분모에 들어가면은 약분돼가지고 원래 의도했던 5부터 3개 5, 4, 3이 되겠네. 그럼 얘는 이거는 어떻게 나타내지? 가만 봤더니 총 5개에서 끝에 2개잖아. 아, 총 5개에서 뭐 했더니 3개를 뺐더니 5개에서 3개를 뺐더니 끝에 2개, 끝에 2개 나온단 말이야. 끝에 2개인데 이게 끝날 때까지 1 될 때까지 곱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 아, 그럼 이건 팩토리얼에 대한 표현이네. 그래서 얘는 2팩이다. 전체는 뭔데? 전체는 5팩이다. 전체는 5팩인데 필요 없는 것, 원래 없었어야 되는 것, 그게 2팩이다. 어떻게 찾았는데? 5 빼기 3으로 해가지고 전체 5에서 이거 3개 빼고 나머지 남은 거 이거 필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5에서 3은 뺐어. 3개는 필요 있는 거라서. 그래서 남아있는 거 필요 없는 게 2개더라. 그러면 분모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값이 2 곱하기 1 얘가 들어가면 이렇게 약분돼가지고 얘랑 약분돼가지고 원래 필요한 것만 남는 건데 이제 이거를 팩토리얼 표현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보자는 거지. 분모 2 곱하기 1이 뭐라고? 2팩과 같은 값이라고. 분자 5, 4, 3, 2, 1이네 뭐라고? 5팩이라고. 아, 5P3이 2팩분의 5팩과 같은 값을 가지는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7P4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얘도 또 일일이 다 쓸 필요는 없겠지. 그냥 7, 6, 5, 4, 3 다 쓰려고 하다가 참았다. 자, 분자에는
앞에 있는 n이 들어가네. 아, 얘가 7이 들어가는구나. 아, 7팩이구나. 분모의 2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전체에서 필요했던 거 3개 빼고 남은 나머지 썼었거든. 그럼 똑같이 하면 되지. 전체 7에서 필요한 거 4개 빼면 몇 개 남아? 3개. 아, 3이 1 필요 없겠네. 3이 1이 뭔데? 3팩. 되겠니? 10p4는 자, 분자는 10팩. 10팩. 분모는 1987654321 중에서 필요 없는 거 10개에서 4개를 제외하면 몇 개가 필요 없다? 6개는 필요 없다. 1987까지만 필요하지 654321 필요 없다. 654321이 뭔데? 6팩. 뭐 한 개 더 해볼까? 3, P, 2 얘는요 분자는 얼마? 3팩. 분자는 그냥 끝까지 달릴 것이다. 브레이크 없이. 분모는요 3에서 2를 빼면 1팩. 오케이? 그럼 일반적인 표현도 해봐야지. 일반적인 표현이 NPR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낼 건데? 분자는 뭐라고? 생각할 게 뭐 있어? N팩. 끝까지 달린다. 끝없이. 대신에 얘가 N이 아니고 R이기 때문에 분모에서 나눠주는 게 필요하다 그랬지? 몇 개 필요하다고? 7에서 필요한 거 4개 빼고 남은 거. 10에서 필요한 거 4개 빼고 남은 거. 3에서 필요한 거 2개 빼고 남은 거. 5에서 필요한 거 3개 빼고 남은 거. n에서 필요한 거 알게 빼고 남은 거. n에서 필요한 거 알게 빼고 남은 거 팩토리얼 끝. You got it? 근데 이제 여기서 r의 범위가 한 개도 안 골랐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0 이상이고 n 이하이다. 이런 범위를 가집니다. 다시 npr 얘를 팩토리얼 표현으로 바꿔서 계산하자면 n개 중에서 분자는 n부터 끝없이 달려버리는 거야. 근데 r개까지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을 약분해야 되거든. 이게 어떻게 약분할 건데 n개에서 r개 빼고 나머지 뒤에 있는 나머지 꼬리들, 꼬리 약분 되겠니? 그래서 이게 하나의 공식으로 나와지는 겁니다. 왜 이러한 공식이 만들어졌는지를 지금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한 후에 외우라고 이런 장황한 설명을 한 거겠지. 그럼 아는가 모르는가 얘도 한번 해볼까? n, p, 0은 얘를 팩토리얼 공식으로 나타내보세요. 분자 뭐 생각해 뭐 있어? 끝까지 달려. 끝까지 갑니다. n팩 분모 n 빼기 0팩 뭐라고? n 빼기 0팩이라고? n에서 0 빼면 얼만데? n에서 0 빼면 n팩분의 n팩이네. 어쩌구리? 분수 표현인데 분자 분모가 똑같은 값을 가지네. 얼마라고? 1. 그렇다면 얘를 보아하니 뭐 여기 n이 얼마든지 간에 r이 0 되면은 다 얼마라고? 1의 값을 가지는구나 라는 눈치를 빡 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우리 뭐 해봤냐면 n도 해봤었거든. 얘도 공식에 대입을 해보자. 얘 성립하는가. 뭐분해? n팩분해 끝없이 달립니다. 근데 약분해줘야지. 얼마를? n 빼기 n팩을 n 빼기 n팩을 n 빼기 n이 얼마야? n 빼기 n이면 0팩인데 0팩분의 n팩이네. 근데 우리 수학자들이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냐면 0팩을 값을 정해놨어. 0팩으로 얼마로 보자 했냐면 0팩은 1로 둡시다. 그래야지 이제 다른 그 증명들을 할 때 이 증명이 가능해지거든. 그래서 얘를 1로 둡시다. 그냥 의미상으로는 뭐 한 개도 안 고르는 그 경우 한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1로 두자라고 약속을 해둔 상태야. 그래서 사전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1분의 n팩이라서 n팩으로 나오는 거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npn이 n팩과 같습니다. 성립하게 되는 거고. 되겠니? 그래서 그냥 0팩은 그냥 1로 두기로 했다. 그렇게 정의내렸다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순열 자체가 막 이렇게 줄 세우는 거거든. 근데 줄 세우는 것 중에 일반적이지 않은 그 예가 뭐 있냐면 묶음으로 줄 세울 때가 있어. 일부를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줄 세우고 또는 그 딱딱 붙어 있지 않게 뭐 남학생들은 서로 붙어 있지 않게끔 줄을 세운다든지 또는 이 경우가 아닌 나머지를 구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어.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듣고 문제를 풀면 편하니까 이 설명까지 하고 순열 내용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 설명까지 다 봅시다. 한잔 하고. 첫 번째 유형은 줄 세우는데 뭐 누구를 이웃하게 해서 줄을 세워라 이런 말이 나올 거거든. 근데 수학에서 이웃하게 만든다 이 말은 바로 옆에 붙어 있단 말과 똑같은 거야. 바로 옆에 붙어 있다. 그들 사이에 누가 끼어서는 안 돼. 이웃하라 했으면 딱 붙여놔야 돼. 바로 옆에 있다, 이웃했다. 이웃하는 꼭지점, 자기랑 바로 옆에 있는 꼭지점. 이웃은 그런 말을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내가 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님이잖아. 이게 뭐 사진을 찍거나 할 건데 일렬로 서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를 이웃하게 해서 줄을 세워보세요. 몇 가지 경우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 누굴 이웃하게 한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이웃하게.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고 이 사이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는 상태인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아버지, 어머니를 그냥 부모님 이렇게 한 덩어리로 덩어리 사람한테 덩어리라 해서 미안한데 그 낱개 개수에서 이제 그 덩어리 말하는 거야. 한 덩어리로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계산하라는 거야. 덩어리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네. 그 사람 두고 부모님 두고 하니까 얘를 묶음으로 생각해라. 묶음 한 묶음. 그래서 얘가 하나, 얘가 하나. 이 자체가 하나다. 그러면 원래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의 줄을 섰어야 되는데 얘를 한 묶음으로 봐버리면 묶음 하나와 둘, 셋, 넷, 네 개가 줄 서는 경우가 되는 거야. 네 개. 그래서 네 개가 줄 서는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4팩. 그런데 만약에 묶음이 제일 앞에 오고 그 다음에 형이 오고 그 다음에 누나 오고 그 다음에 내가 왔잖아. 이러한 순서가 있을 때 묶음이고 형, 누나, 나 순서는 똑같은데 이 묶음 안에서도 순서가 있잖아. 이웃하긴 이웃했는데 아빠가 오고 그 다음에 엄마가 오는 경우가 있고 엄마가 아니고 어네 이게 안 해줬어 왜?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어디 가셨어? 엄마 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셨어. 자, 아빠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오고 형이 오고 누나가 오고 내가 오는 순서였는데 이 같은 묶음의 순서 묶음이 제일 앞에 오고 이런 순서라도 엄마가 먼저 오고 아빠가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묶음 있고 형, 누나, 나 같은 순서지만 묶음 안에서의 아빠가 먼저 오고 엄마가 나중에 오고 이 순서가 있고 엄마가 먼저 오고 아빠가 나중에 오고 이런 순서도 있겠지. 서로 바뀌어도 이웃하는 경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가 줄 서는 경우가 4패까지 4개니까 4, 3, 2, 1 4패까지 있는데 각각의 경우의 수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개수 몇 개? 2개 가지는 변화의 개수니까는 2, 1, 2패까지가 더 추가로 생길 수가 있다 해서 2개를 묶어놨으면은 4팩 곱하기 2팩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4팩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얘는 묶음을 해서 나온 개수야. 묶음을 한 상태의 개수. 그래서 이 묶음을 낮게 한 개라고 한 개체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나오는 개수 4팩까지. 그리고 뒤에 곱해지는 2팩 같은 경우에는 묶음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개수. 묶음 안에 2개 있으면은 2개가 줄 서는 경우의 수가 2, 1, 2패까지. 묶음 안에 낱개가 3개 들어있으면은 3개가 줄 서야 되니까는 3, 2, 1, 3패까지. 4개 있으면 4, 3, 1, 4패까지. 그래서 묶음 안에서 나열되는 경우의 수를 곱해 줍니다. 뭐 얘는 더 안 들어 예를 더 안 들어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 풀면서 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또 얘도 설명해야 되니까 시간상 그 다음 내용 설명할게요. 막 많은 거 해주고 싶은데 문제 파트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 자, 그 다음 경우
첫 번째와 다른 경우의 수지. 첫 번째는 이웃하는 경우의 수고, 두 번째는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찾는 거야. 똑같은 상황이야. 엄마 있고, 아빠 있고, 엄마 있고, 형 있고, 누나 있고, 나 있고, 5명 있어. 근데 이번에는 부모님, 어젯밤 좀 시끄럽더니 두 분이 좀 다투셨네. 두 분이 붙어 있으면 안 돼. 두 분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얘는 아주 쉬워. 왜 쉽냐면, 발상의 전환만 하면 돼. 어떤 방법으로 구할 거냐면, 난 이렇게 구할 거야.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뺄 거야. 모든 경우의 수에서 엄마 아빠 이웃한 경우의 수 빼버리면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이웃 안 한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만데? 5명이 서는 전체 경우의 수라서 5팩 빼자. 이웃한 경우의 수.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된다고? 이거. 처음에 두 분을 한 묶음으로 봐가지고 4개가 줄을 선다 해서 4팩. 근데 그 묶음 안에서 아빠 엄마 서는 경우도 있고 엄마 아빠 서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2가지씩의 변화가 주어지더라. 그래서 아까 구해놨잖아. 4팩 곱하기 2팩. 전체에서 그런 경우를 빼면 나머지는 엄마 아빠가 묶음이 아닌 상태니까 다 떨어져 있는 거지. 엄마 아빠 사이에 1명이 들어갔든 2명이 들어갔든 3명이 들어갔든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 발상의 전환, 생각의 전환만 가져오면은 문제 풀기 어렵지 않았지. 그래서 이 같은 방법은 2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 이렇게 구하면 끝나는 건데 3명 이상 이웃하지 않게 할 때는 또 약간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3명 이상 이웃하지 않게 하라. 이러면 또 약간 상황이 달라져. 예를 들어 볼게. 남학생이 3명이 있고 여학생이 5명이 있다고 보자. 근데 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붙어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옆에 오면 이 뭔데? 막 이러잖아. 그래서 남학생들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줄을 세우시오. 그래서 얘들이 3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학생들부터 줄을 세워. 편의상 여학생들을 A, B, C, D, E라고 한번 해보자. 우선은 여학생들 보고 니네 먼저 줄 좀 서봐 하고 줄을 세워. 그러면 줄을 쫙 설 거 아니야 이렇게. 뭐 예를 들어 A, B, C, D, E 순서로 섰다. 그리고 남학생들을 어디에 끼워 넣냐면 빈자리 여기 끼워 넣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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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모된 자리에 들어간다 그러면 남학생들끼리 딱 붙는 경우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되겠지? 그래서 그 칸막이 역할로 여학생들이 서고 있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여학생이 칸막이라는 말은 아니야. 여학생들이 칸막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두고 그 빈자리 사이사이에 끼어 들어간 남학생들이 끼어 들어가면 남학생들끼리는 붙을 일이 없다. 이웃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가 있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5자리, 6자리 중에서 아무 데나 쏙 들어가면 되네. 예를 들어가지고 뭐 남학생이 들어갔는데 남학생이 2번에 들어가고 4번에 들어가고 5번에 들어갔다. 그렇게 들어간다 그러면 순서가 A 남학생 B, C 남학생 D 남학생 E 이렇게 서는 거야. 이게 2번에 4번에 5번에 들어간 남학생들은 서로 붙어있지 이웃하지 않았지. 그럼 된 거지 뭐. 미션 클리어. 되겠나? 그래서 방금과 같은 내용을 식으로 적는다 그러면 첫 번째 누구부터 줄 세운다? 여학생. 여학생 몇 명인데? 5명. 5명 줄 세우는 방법은 5명이 쪼르륵 서는 거니까 몇 가지? 5패까지였어요. 그리고 남학생도 줄 서야 게임이 아니라 상황이 끝나기 때문에 연속으로 줄 서는 거지. 또는 동시에 줄 서거나 그럼 곱하기. 남학생들은 몇 개의 자리 중에서 6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를 차지하면 돼. 3명이라서 3개만 차지하면 돼. 그게 뭐야? 6개 중에서 3개를 줄 세운다. 만약 이게 이해가 안 가면은 잠깐만. 지금 왼쪽에 있는 빨간 박스가 오른쪽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한 거거든. 이런 상황인데 남학생들이 6P3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경우에 대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서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왜 6P3으로 계산이 되는 거냐면 일단 남학생들이 줄 서는 거라서 여학생과는 상관이 없지. 여학생이 줄 서는 경우의 수는 앞에 계산됐거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제거를 해볼게. 자, 지금 이 학생들이 제거된 상태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세모가 총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모가 총 6개가 있지. 그 중에서 몇 개의 세모를 골랐어? 1개, 2개, 3개. 이 선택된 자리들이 남학생들이 줄 선 자리거든. 그러면 이렇게 봐봐. 남학생이 총 몇 명 있냐면 3명 있어. 남학생 3명. 3명이 줄을 서야 돼. 1명, 2명, 3명이 줄을 서야 됩니다. 얘들이 동시에 서거나 연속으로 서거나 다 서야지 게임이 끝, 아니 게임이 끝, 자꾸 게임이라 그러네. 뭐 아무튼 이 상황이 끝납니다. 그럼 첫 번째 얘가 줄을 설 건데, 아, 나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아, 1번 옆에 여기 있던 여학생이랑 여기 있던 여학생이 엄청 이쁘네. 나 2번 택할래. 몇 개의 자리 중에서 하나를 택한 거야? 6개 자리 중에서 하나 택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학생이 또 자리를 골라야 돼. 근데 첫 번째 남학생이 2번 자리를 골랐기 때문에 2번 자리 선택권이 없어. 남아있는 1, 3, 4, 5, 6 중에서 하나의 자리를 골라야 돼. 그래서 남아있는 5개 중에서 하나의 자리를 고르는 거고, 세 번째 남학생은 앞에서 2명이 고른 자리 빼고 나머지 남아있는 4자리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5 곱하기 4잖아. 이거를 기호로 총 6개 중에서 3개를 택해가지고 6, 5, 4 곱하겠습니다. 6B 3이라고 표기하기로 약속한다 그랬잖아. 되겠나? 그래서 3명 이상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얘들 먼저 줄 세우고 그 사이사이 빈자리를 세가지고 빈자리에 이 서야 되는 나머지 사람들을 줄 세워라. 그러면 된다. 뭐 계산은 5, 4, 3, 2, 1 곱하기 6, 5, 4. 오케이? 마지막으로 여사건으로 경우의 수를 구해야 편할 때가 있어. 어떨 때냐면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을 때, 그때는 전체에서 그게 아닌 경우를 빼버리는 거지. 전체에서 그게 아닌 경우를 빼버려. 아까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한 게 이게 이제 여사건으로 구하는 경우의 수의 하나의 예가 되겠는데, 구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아, 결수가. 그러면 100가지 중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많은 게 90가지가 나와. 그럼 차라리 그 반대인 10가지를 구해가지고 100에서 10을 빼버리면 90이 금방 나온다는 거지. 90을 일일이 다 구하려면 너무 많거든. 그런 경우에는 여사건으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간편하다. 근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속에 적어도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들어갑니다. 적어도 뭐 어떤 걸 구하라, 뭐 어떤 경우를 구하라. 그럼 오늘 내용 총정리. 오늘 내용은 순열이라는 내용이었는데, 얘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 그런다.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세울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n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한 개 부족한 거, 한 개 부족한 거, 마지막에 앞에서 고르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한 개. 그래서 5P3 이게 뭔데?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줄 세우는 방법이야. 그럼 처음에 서는 것은 애초에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앞에서 고른 한 개 빼고 남은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는 앞에서 고른 2개 빼고 남은 거 한 개 중에 하나. 그런데 계속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은 조금 복잡하니까는 간편하게 해라. 어떻게? 5부터 시작해서 연속으로 3개를 곱하라. 5, 4, 3 이렇게. 7부터 시작해서 2개를 곱하라. 7, 6 이렇게. 그런데 끝없이 1 될 때까지 쭉 달려가 버리는 것이 계승이라는 표현이 있더라. 계승이라고 하거나 팩토리얼이라고 하거나. 그래서 5팩토리얼, 5팩 그럼 뭔데? 5부터 1 될 때까지 쭉. 3팩, 3부터 1 될 때까지 쭉. n팩, n부터 1 될 때까지 쭉 다 곱한 거.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다시 바꾸면은 OPO, NPN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대상과 고르는 개수가 똑같아 버리면 팩토리얼로 변환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NPR 같은 경우에는 n팩으로 싹 다 달린 다음에 안 골랐던 게 있잖아. 그 안 골랐던 거를 분모로 나눠줘 버리면 NPR과 같은 계산이 된다. 그래서 얘를 변환시켜서 이렇게나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얘들을 이렇게 하는 게 서로 같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NP0 그러면은 n팩분의 n팩, 부호문자 같은 값이라서 1과 같은 거구나. 즉 NP하고 여기 우측에 0개 골랐다. 그럼 다 1이구나. NPN이 왜 n팩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리고 참고로 0팩은 1로 정의를 해놓은 것이다. 실제 문제 나올 때 이웃해서 뭐 줄을 세워라. 그럼 이웃한 거는 한 묶음, 한 덩어리, 한 개체로 봐라. 그래서 줄을 세우고 그 개체 안에서
그들만의 또 나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만의 변화를 곱해줘라.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는 만약에 이렇게 두 개가 서잖아. 두 개가 이웃했잖아. 그러면 전체에서 두 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버려. 여사건 구하는 것처럼. 근데 세 개 이상 이웃하는 경우를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구하라 그러잖아. 그러면은 이와 같이 유학생이 5명 있으면 유학생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애들을 그 사이사이 끼워 넣어라. 그래서 유학생이 서는 경우의 수가 5명이면 5팩이고 사이사이 자리가 5명 있었으면 사이사이 자리가 양 끝으로 하나씩 남기 때문에 6자리, 6자리가 남거든. 그 6개 중에서 이 세 놈을 갖다 끼워라. 남자니까 놈 맞지? 놈 자자. 세 놈을 갖다 끼워라. 그래서 6P3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어쩌고저쩌고 말 나올 때는 실제 구해야 하는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거든. 그때는 얘처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반대의 경우의 수를 빼버려라. 그러면 원하는 경우의 수가 나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개념 이해하시고 문제 푸시고 문제 풀면서 개념 보충하시고 이해 잘 되면은 응용 문제 푸시고 오케이? 굿! 수고했습니다.